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네,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분석가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 해외 분들이시죠. 외국인 분들이신데 지금 이제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고 며칠 전에도 이제 지금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많은 분들이 다 이러한 위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 위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하지 못하느냐, 네, 이러한 것을 같이 지금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위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와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살짝 밀리는 이 부분의 바닥, 이 위치를 이탈이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우상향하고 어떻게 보면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이 위치와 여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여기와 여기인데 이제 여기를 비교하는 것이 그만큼의 여기는 과거잖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밀리면 이런 위치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위치와 여기를 보는 이유가 이런 상승과 하락에서 반등이 나온 과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승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돌려주면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을 땐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랑 마찬가지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중요한 장기 평선이라든지 중심으로 봤을 때와 추세, 큰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추세에 대한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상승을 기대를 하고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는 건 아니죠.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보조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이미 여기보다는 이미 더 저점을 찍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때보다도 더 하락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더 추가로 나왔을 때는 위험하죠.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자리, 즉 여기가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돌려줬을 때 그만큼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3%좀 하락을 한, 이러한 내용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인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 얘기를 아주 잠깐 하는데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썩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데 사실 연관성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자금의 흐름과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하고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오전 기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자 코빗의 리서치 센터장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인상 우려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또는 같이 최근에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향후 비트코인 하락,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 하락이 나왔을 때의 그 악몽을 되풀이 되지 않는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볼게요. 2017년도면 이때 하락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이때를 비교를 하면 글쎄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이분의 말씀은 그만큼 이제 공포인데 저는 사실 공포스럽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에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온 자리, 그렇죠? 그리고 들어와서 좀 고민 그리고 고생 또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수급과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자리 하락인데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이때 하락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이만큼의 하락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에 별로 그렇게 뭐 안 좋은 내용 악재는 이 밑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금리 인상이니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뭐 영국부터 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누구도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때 하락을 했을 때보다는 더 잘 버텨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버텨줄지 못할지는 기준은 단기적으로 어디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리고 계속 강조한 이 박스예요. 이 위치를 지켜주면 된다.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아직 이탈 안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봐도 이전에 이탈했던 것과 다르게 아직 이탈을 안 했다. 다만 물량, 매물에 대한 물량이 좀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강조한 내용들이 수급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업비트에서 이제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 이제 거래 대금 이제 3조 원으로 이제 전일보다는 30% 가까이 30.4%죠. 감소했으며 거래 대금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비트코인이 뭐 12%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 보세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큰 자금이든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거래를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일주일 전에 계속 강조 2주 됐죠. 2주 전부터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화를 했다. 올라갔을 때 반등 나오면 다 현금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눈치를 살피는 그리고 올라왔을 때 매매도 늦지 않는다. 내려갔으면 내려가는 대로 더 낮은 가격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저는 이렇게 매수를 계획하고 있고 물론 소액은 조금씩 매매하고 있지만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것은 이렇게 좀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리플 전체적으로 또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박스 이 작은 박스예요. 그러니까 즉 지지를 하느냐? 네,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돌파에 대한 위쪽 상단 돌파에 대한 부족함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거래 대금 즉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필요 있고 리플도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 괜찮다. 그러니까 자세한 분석은 제가 리플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이슈 한 번에 급등하지만 저항이 생기고 지지를 잘 받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급등 전 상승을 하고 있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단기적으로 이 급등을 하고 추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죠? 이 자리를 뚫어야 돼요. 이 위치를.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엄청난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분명히 어제 하락했을 때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확인을 하면 돼요. 차라리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또는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그렇죠? 지금 분명히 단기적으로 엄청난 돌파가 나왔어요. 엄청난 돌파가 나오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매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지금 샌드박스를 뭐 추천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추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샌드박스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한번 무너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무너진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단기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을 갖고서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손절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 이후에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있고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권이긴 하지만 무너졌을 때 더 바닥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얇아지고 있다. 즉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인들은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미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S&P도 지금 보면 자, 박스예요. 이 박스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면 단기 하락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오전에 매일 꼭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식사보다도 먼저 챙겨야 될 게 미증시인데 미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보시면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박스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을 짓고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렇게 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